반갑습니다. 복지사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전 세계 많은 분들이 많은 자산을 토큰화, 그러니까 토크나이제이션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누구나 아마 의문을 가질 거예요. 아니 그걸 뭐하러 해? 지금도 부동산 거래하고 보석, 예술작품, 기타 등등 다 잘 거래하고 있는데 뭐하러 그걸 해요? 네, 다 거래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문제는 효율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들이 부동산의 토크화인데요. 유동성이 부족한 자산에 유동성을 부여함으로써 아주 큰 효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판매할 때 더욱 많은 투자자들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특성상 온전한 한계가 아니어도 매수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100억짜리 호화 펜션을 그저 부동산 매물로 내놓으면 누군가가 100억을 들고 나타나주길 기다려야 하지만 토큰화 하여서 판매한다면 이에 관심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100억을 들고 있지 않더라도 이 호화 펜션이란 정말 그 사업성 있다고 판단하는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다만 100만 원이라도 토큰 구매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방식의 수익형 자산들은 가지고 있는 토큰을 스마트 컨트랙 위에 올려서 자동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지 않나요? 투자자들은 큰 비용 없이도 부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중간 관리자 없이 자동적으로 분배받을 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해당 자산에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토큰 판매자들은 사업에 대한 초기 자금 마련이나 사후 처리들을 훨씬 유연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양쪽 모두에게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건 정말 최고의 장점은 이건데요. 자산의 매수 매도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억짜리 호화 펜션의 주인이 매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부동산에 이걸 내놓으면 이 비싼 부동산이 팔리기만을 목 빠져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분산해서 거래하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한 토큰을 토큰 거래소에서 가치에 맞게 시장 가격으로 각자 거래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토큰은 실물 부동산을 통째로 거래하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물 부동산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더욱 쉽게 거래하고 중간 관리자 없이 수익을 배분받는 게 가능할까요? 이건 토큰화된 자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모든 새로운 기술들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이를 조롱하고 단점들을 더욱 부각하기도 합니다. 인터넷도 그랬고요. 화상통화도 그랬고요. 지금 길거리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보실 수 있는 각종 퍼스널 모빌리티도 그랬어요. 기술의 발전은 처음에는 굳이 필요 없다고 하고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찾을 것도 없이 저마저도 그랬어요. 제가 지금 아이폰 10을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 아이폰에 페이스 아이디 기능이 생기면서 굳이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지문인식이나 비밀번호 기능이 있는데 굳이 얼굴까지 등록을 해야 돼? 라고 했지만 지금 이거 없으면 불편할 정도죠. 카카오페이 처음 출시했을 때도 그냥 카드 쓰면 되지 이걸 굳이 쓸 필요가 있어? 라고 했지만 지금은 온갖 온라인 쇼핑에서도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카카오페이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삼성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금 삼성페이가 없다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마 저랑 비슷한 감정일 텐데 이게 너무 편해요. 다른 이유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이런 것들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는 이걸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시간이 더 지난 후에 생각해보세요. 이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쉬울 만큼 인류의 생활에 보편적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인터넷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아이폰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온갖 부정적인 면들을 내세워서 새로운 문물의 가치를 깎아내리려고 했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금 국내에서 타다 서비스를 금지시키고 있죠. 저는 굉장히 퇴보적인 양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사용자들의 지지를 아주 극적으로 얻어내고 있는 그 새로운 서비스를 정치적인 이유로 금지시킨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만큼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진취적이지 못한 나라가 되는 걸 겁니다. 타다, 이거 대기업의 횡포인데 그걸 왜 감싸고 도냐, 수많은 택시기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정부의 이런 선택은 확실히 퇴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몇몇 분들이 굳이 자산을 토큰화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미래에 종이로 된 땅 문서 들고 부동산 가서 복비 떼이면서 부동산 거래하는 것과 토큰화된 자산을 스마트 컨트랙에 원하는 가격으로 올려놓고 중간 관리자 없이 깔끔하게 자동으로 부동산 거래가 되는 새로운 기술 중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더 선호하실까요? 아니 다 떠나서 전 세계적인 사회 분위기가 이렇게 된다면 그때도 굳이 왜 자산을 토큰화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하시고 그때도 도장 들고 땅 문서 들고 다니면서 본인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할 사람을 이 부동산 저 부동산 떠돌아다니면서 찾으실 건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직 벌어진 일도 아니고 언제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건 외내 문제이지
if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의 발전은 그런 식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은 아주 많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동차가 처음 생겼을 때도 그랬듯이 인터넷을 처음 접했을 때도 그랬듯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세상에 처음 내놓고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주머니 속에 작은 컴퓨터를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이 말이죠. 판단은 개인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으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가세요.